지난 영상에서는 제대로 우리가 이 차트를 처음 배울 때 지표 같은 거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라고 제가 캔들의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매수세, 매도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에 딱 두 가지 힘, 지지와 저항이 있다 까지 제가 알려드렸죠. 자, 그러면 기본을 딱 배웠고 다음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바로 이 캔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것, 바로 거래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관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캔들 다음으로 중요한 것, 바로 거래량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 한번 드리자면 거래량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차트를 진짜 아무리 오래 봐도 결국엔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래량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상승, 이걸 걸을 수가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추격 매수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왜 여기서 들어가야 하고 왜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으로 알아야 될 거, 이 거래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저도 그렇고 처음에 좀 헷갈리는 게 이 시간대 안에서 사고 팔았던 사람 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가격대에서 실제로 오고 간, 매수하고 매도한 돈의 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거래량 같은 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RSI나 이런 지표들 있죠.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엔 자, 인풋이나 모습이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수치값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즉, 수치값이나 계산식을 변경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입맛대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매수, 돈을 넣은 거고, 누군가는 매도, 돈을 뺀 겁니다. 이 기록이 그대로 찍혀 있는 게 어떤 거다? 거래량이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세요. 거래량은 연료예요, 연료. 이 가격, 얘를 자동차고, 거래량이 연료 삼아서 자동차 가격이 움직일 때 그때 쓰이는 거다. 근데 어떻다? 거짓말을 못한다. 당연히 이 연료 없이 차가 멀리 갈 수가 없는 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 거래량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국내 거래소를 쓰든 해외 거래소를 쓰든 웬만한 거래소나 트레이딩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기본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는 지표죠. 하지만 안 되어 있다면 이 화면 상단에 지표탭 한번 클릭해 보시고, 여기에 그냥 한글로 거래량 이렇게 검색을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지표를 클릭해 주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거래량 지표가 생기게 되고요. 얘네를 그냥 많다 적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평균 대비해서 갑자기 거래량이 튀어 올랐는지,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그리고 얼마나 갑자기 튀어나왔는지도 중요하고, 어떤 캔들과 나왔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봉과 음봉이 있었죠. 자, 보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 또한 평균 대비 2~3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죠.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도 있고, 반대로 이것처럼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조합이 정말 핵심 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순간,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와, 이제 상승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과연 여기서 누가 샀을까요? 초보들이 샀을까요? 세력들이 샀을까요? 정답은 상황마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붙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 이러고 추격 매수를 할 게 아니라, 현재 캔들, 현재 가격의 위치를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의 모습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횡보 끝에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수도 없이 위아래로 흔들어대면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들을 속이고 우리들의 물량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모아왔다가 한 번에 터트리는 진짜 상승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서히 하락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매수 거래량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라고 하죠. 이건 세력들이 한 번씩 분산으로 매도하고 있다가 한번 거짓 움직임으로 끝까지 우리 개인 투자들의 돈을 뺏어 먹으려고 분산 매도 중에 한번 거짓된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 세력들은 조용할 때 사고 시끄러울 때 팔아버린다는 거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폭증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공포 구간이에요, 공포. 이때 어떤 물량들이 쌓이냐면, 누군가는 이쪽에서 물리기 시작하자마자 탈출하는, 매도하는 물량이 쌓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강제로 청산당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매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의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차트에 어떤 힘이 있다고 그랬죠? 단 두 가지 힘, 지지와 저항의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캔들의 구성에서 시, 고, 저, 종 이렇게 배웠었고요. 캔들의 구성, 시, 고, 저, 종에서 전부 다 어떤 힘이 있다? 지지와 저항의 힘이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있었던 것과 거래량을 함께 접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에서 가장 고점이 어디죠? 여기죠. 이 고점에서 지지 저항의 힘이 있고 또한 저점에도 마찬가지로 지지 저항의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알려드린 내용대로라면 캔들 구성하는 시고 조정에도 전부 다 지지 저항 힘이 있기 때문에 어제 배운 대로였다면 당연히 엄청나게 수많은 선이 이렇게 생겨났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그어놓으면 여러분들 거래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전부 다 끊는 건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분봉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렇게 다 그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차트에서 가장 고점과 가장 저점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저점을 지지하면서 매수 물량이 쌓이기 시작하자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가량 높은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 가격대에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매수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힘이 어떤 힘이죠? 맞습니다. 지지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똑같이 저점을 체크를 하고 지지선을 체크해놨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지지선에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반등이 나와도 엄청나게 약하게 나오거나 혹은 그 이후의 차트 모습처럼 지지선이 깨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선이 깨지고 나서 이렇게 저항의 힘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고 나서 저항할 때도 거래량이 전보다 훨씬 많이 최소한 2~3배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뚫어주지 않는다면 여기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끼리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네 하면서 추격 매수만 존재를 하고요. 결국엔 힘이 없는 상승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 저항을 맞고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냐? 지금 이 차트의 모습처럼 한번 지지선을 지켜주고 나서 거래량을 받아주고 어떤 거래량이었죠? 평소보다 최소한 2~3배 이상의 지지를 받고 나서 이런 눌림목 부분이 끝나고 나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함께 들어오면서 내가 보고 있던 차트의 최고점을 돌파할 때 이때가 여러분들 진짜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위해서 가격만 살짝 들어 올린 상태예요. 말 그대로 개미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살짝 가격만 들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이후 차트의 우선 보시면요 여러분들 계속 고점을 만들어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고점을 만들어 주다가 거래량을 같이 확인해 보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어떤 신호냐? 슬슬 도망갈 준비를 하자, 이 신호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량이 줄면서 고점 갱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서 따라 붙었던 개미들도 추격 매수를 멈추고 여기서 산 사람들도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 매도세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절대로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건 없어요. 이런 차트는 한 번씩 이런 조정 단계는 필수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점점 고점을 올리면서도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파는 사람만 있어요. 파는 사람만. 왜 그럴까요? 이미 세력들도 여기부터 쭉쭉 매집을 하다가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나게 돼서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한번 쫙 올려줬죠. 그럼 여기서는 세력들도 팔고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같이 팔아야죠. 자, 여기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팔면 끝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승 전에 고점과 저점을 체크하고 지지받을 때 거래량이 붙는지, 그리고 눌림목 구간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 동반하는지, 그리고 상승 종료 지점이 어디다? 바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고점을 올릴 때, 이때는 우리가 도망갈 준비를 해야 한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이거 정답 맞추기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면 위험하겠구나, 이걸 느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어떤 거를 보고도 거래량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캔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거래량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대의 양봉과 그 앞전의 캔들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단의 거래량 지표를 같이 확인했을 때 캔들의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작은 캔들들과 큰 캔들의 차이, 우리가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라고 부르는 이 캔들은 말 그대로 양봉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매도 세력을 이긴 거죠. 반대인 장대 음봉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적으로 이겨버린 거고요. 근데 거래량이 만약에 적었다 라고 하면 일단 장대라는 말이 붙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이 거래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 실제로 돈을 넣었고 돈을 뺀 그 기록이 그대로 찍힌 게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많이 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처음 볼 때 지금이 거래량이 없는 횡보 구간인지 아니면 거래량이 함께 동반되어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 장인지 이거 구분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거래량 같은 건 안 보고 계속 캔들만 보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하게 되면 일단 매수부터 하고 보고, 그리고 이런 대략적인 위치 개념도 없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거래량까지 체크를 하고 캔들을 봐라. 간혹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거래량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음봉이나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시장에 참여자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 거래량은 평소보다 월등하게 두세 배 이상 나온 캔들을 보시면 그 앞전의 캔들들보다야 당연히 뭐 장대봉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장대 양봉이랑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이런 데에서는 진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평소에도 막 없다가 횡보 중인 상태였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온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의심을 하세요. 의심을. 너무 갑자기 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하고 보시면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7시 30분부터 추세가 나온 지점, 여기가 지금 새벽 1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시간만 좋기 뭐 거의 4시간을 기다려요. 4시간을.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하는 가격도 중요하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거나 매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어떤 거다? 거래량을 함께 보고 캔들을 봐라. 그리고 무조건 매수 매도하지는 말고 이 위치 개념을 꼭 이해를 하고 그리고 차트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거래량을 오늘 이해하셨다면 앞으로는 차트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아 여기서 돈이 들어왔네. 아 여기는 그냥 속임수인가 보다. 오늘 이 내용도 한 번에 이해하기는 당연히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거래량, 해당 가격대에서 실제로 오고 간 돈, 이 돈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오고 간 돈의 기록을 그대로 찍어준 것이 거래량이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연료 그리고 가격을, 자동차다, 이렇게 연료 주입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기름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조합은 장대 양봉 그리고 장대 음봉과 함께 폭발하는 거래량이 폭증하는 구간이다. 그 구간에서 거래량의 변화를 끝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 여러분들 거래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질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이 안에 포함되는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추세를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거래량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거래량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도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볼 때 기본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추세를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전에 알려드린 이 캔들 그리고 지지 저항, 이걸 활용해서 거래량을 알려드렸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거래량을 추세와 접목을 지켜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쌓아 나가면서 단계별로 제가 앞으로 좀 쭉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쭉 영상을 순서대로 보기만 하셔도 차트로 딸깍딸깍 누르면서 돈 벌 수 있는 기법들은 당연히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상을 항상 바로바로 챙겨 보셔야 할 건데, 당연히 영상 바로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는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